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브릭스 2 챕터 12 형용사와 부사 파트를 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여러분들 형용사와 부사는 그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요. 우리 브릭스 1에서는 이 브릭스 2에서는 이제 형용사와 부사를 같은 챕터에 놓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형용사가 뭔가요? 일단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아이를 형용사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형용사는 명사만을 수식을 해주고, 자, 우리 브릭스 1에서는 부사를 뭐라고 했죠? 부사는 명사를 빼고 나머지를 다 수식이 가능했었죠. 그죠? 그래서 어떠한 형태들이 형용사가 있었고, 또 어떠한 아이가 형용사의 특징을 지니고, 또 어떤 형태가 부사고, 또 어떤 형태로서 부사의 의미를 쓰는지를 한번 요 시간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형용사는 당연히 명사라고 하는 아이를 수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사 파트에서 봤던 것처럼, 그죠? 이렇게 관사가 있고 이렇게 명사가 있는 이 사이에 기본적으로 형용사라고 하는 파트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cheerful이라고 하면 명랑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David met an old friend. 그죠? 역시 이 old는 이 형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용사를 판단하는 방법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형용사라고 하는 품사를 갖고 있는 단어를 암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구문, 즉 문장이라고 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자, 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단어가 있고 이렇게 명사가 있다면 일단 이 명사에 해당되는 아이를 수식하는 아이는 반드시 형용사이다 라는 것들을 그저 기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여러분들 띵과 원과 body로 끝나는 건 그저 뒤쪽에 형용사가 수식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명사 뒤에서도 한정적인 용법으로 수식을 했고요. 그 다음 이 밑에 거 보면, 자, we have a book useful for you to finish the work 해서 형용사가 뒤에 왔죠. 원래 형용사는 여기에 와야 됩니다. 그죠? 근데 뒤에 왔다라는 건 적어볼까요? 자, which is가 이렇게 생략이 됐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be useful, 그죠? for, 어디에 유능하다, 유용하다라고 할 때 형용사가 뒤에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앞쪽에서 보셨던 관계대명사 플러스, 그죠?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술형 용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문장의 제일 끝에 온다라고 하는 계열에서 주격 보호라는 개념과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The musicals, 그죠? 뮤지컬은 was interesting, 그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현재 분사로서의 형용사의 기능이고요. The flowers smelled good, 그죠? 이때는 이 형식 동사의 역시 형용사의 주격 보호의 기능을 담당하고요. I thought the movie boring, 그죠? 실제 목적어를 수식해주는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아이로 일단은 서술형 용법을 쓸 수 있고요. 그리고요, 이제는 주격 보호와 목적 보호가 아니지만 언제나 끝에, 문장의 제일 끝에만 써야 되는 형용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형용사를 우리는 서술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생긴 건 이렇게 앞쪽에 A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아이들은 다 서술적 용법이라 그래서 문장 제일 뒤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fraid, alone, asleep, alike, alive, awake 이런 아이들은 다 형용사고요. 그리고 문장은 제일 끝에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glad라고 하는 아이도 일단은 서술형 형용사로 I'm glad, 그죠? 이런 식으로 문장 뒤에 쓰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는 절대로 명사 앞쪽에 올 수 없다라는 것이 문법적인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alive는 bear이 아니라 그죠? bear alive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서술적 용법은 그죠? 주격 보호 자리, 목적격 보호 자리, 그리고 A로 시작하는 단어들 중에서 특별히 문장 뒤에 올 수 있는 아이를 쓰라는 얘기죠. 자, awake라고 하는 아이는 문장 뒤에, alive라고 하는 아이는 원래 여기 와야 되니까 여기는 그죠? live, 그 다음에 iguana 이렇게 쓰는 거죠. 띵으로 끝나는 건 형용사가 뒤에 있고요. 그죠? 그리고 look at the
puppy, cute baby는 cute puppies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거 보면 여러분들 지금 뭐라 되어 있냐면 I gave him a few 라고 되어 있고요. books written in Chinese 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시고 sleep은 그죠? 뒤에 쓰셔야 되니까 얘는 여러분들 지금 자고 있는 아이 이런 식으로 맞춰 나가시면 되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앞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정리하면서 형용사의 위치 이런 것들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학습하게 될 내용은 더 플러스 형용사라고 하는 형태인데요. 자, 더 플러스 형용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을 나타내는 건데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더 플러스 명사를 쓰게 되면 더 플러스 형용사를 쓰게 되면 보통 명사로서의 복수 취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넣어 봅시다. The rich는 rich people, the old는 old people, the Chinese는 중국 사람, the English는 그죠 영국 사람, the poor 가난한 사람, the young 젊은이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자, she went to India to help the sick, the poor. 그죠? 그녀는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들? 인도로 갔어요. 뭐 하기 위해서? 아픈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The Koreans 하면 한국 사람들은 are kind to foreigners. 외국 사람들에게 친절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더 플러스 형용사는 여러분들 단수라고 복수라고 복수니까 당연히 뒤에 동사가 is가 올까 are가 올까 are이 와야겠죠. 그죠? 요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he rich는 is가 아니고 are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취급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요 문제를 그대로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무리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더 플러스 형용사 the curious는 그죠?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have. the wise는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그죠? 현명한 사람들이니까 don't. 이렇게 쓰시면 우리 문법이 처리가 잘 되겠죠. 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내용은 수량 형용사라고 하는 건데요. 수량 형용사 중에서 many와 much는 단수와 셀 수 없는 아이, 그죠? 복수와 셀 수 없는 아이를 구분하셔야 되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many라고 하는 아이는 여러분들 많은이라고 하는 뜻이죠. 하지만 무조건 뒤에는 복수 명사가 오셔야 됩니다. I made too many mistakes. 그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much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셀 수 없는 명사였습니다. It will not be much in help. 이렇게. 그래서 똑같이 많다라는 뜻이지만 many는 a number of고요. much는 a good deal of. 그죠? 또는 an amount of 라고도 한번 적어볼까요? 자, 요렇게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으시면 좋아요. 자, a lot of나 lots of나 plenty of 다시 a lot of, lots of, plenty of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와 셀 수 없는 명사를 다 쓸 수 있어요. 자, 많은 10대들은요 패션에 관심이 있다라고 할 때 a lot of teenagers are interested in fashion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Oranges have lots of vitamin C라고 되어 있죠. 비타민, 그죠? C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형태들을 가지고 봤을 때 a lot of나 lots of나 plenty of는 복수가 오고 셀 수 없는 두 가지가 오지만 many는 언제나 복수 형태, much는 셀 수 없는 아이가 온다라는 게 수량 형용사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any friends, much sugar, a lot of fun, a lot of things 이거는 다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결 잡으시고요. 일단은 time은 여러분들 그죠? 시간이라고 셀 때는 못 세지만 횟수라고 셀 때는 셀 수 있겠죠, 그죠? 얘는 시간이니까 much time 이라고 쓰시고요. 당연히 s를 빼셔야겠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이때 times는 횟수입니다. 횟수니까 당연히 many times 이렇게 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여러분들 연결하셔서 뒤에 많은 워크북이 있어요, 그죠? 브릭스2 우리 학원 교재가 좋은 점은 일단은 많은 워크북 양을 개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수량 형용사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는 많은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없는, 적은이라고 하는 뜻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여기 등장하는 few라고 하는 아이는 일단은 적은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뒤에 복수 명사를 수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little이라고 하는 아이는 여러분들 뒤쪽에 셀 수 없는 명사를 씁니다. 그리고 a few라고 하는 아이는 여러분들 똑같이 뒤에 복수 명사가 오고요. 그리고 뒤쪽에 a little이라고 하는 아이도 뒤에 역시 셀 수 없는 그죠 명사가 옵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지금 few 다음에 복수 명사는요. 조금 없다. 그러니까 거의 없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는 이라는 뜻이고요. a few는 긍정의 뜻이라서 얘는 조금 있는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부정, 위에는 긍정. 똑같습니다. little도 거의 없는 이라는 뜻이고 a little은 조금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쪽에 이 친구들은 우리가 수에 대한 개념으로 쓰시고요. 요거는 우리가 양에 대한 개념으로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A few members, 그죠? 복수가 왔죠? 그럼 이거는 조금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few people은 거의 없다라고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quite a few는 그죠? not a few, 꽤 많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quite a few, not a few, 적지 않은 이란 뜻이니까 quite a few, 그죠? 꽤 많은, 상당수라는 뜻이고요. a little은 조금, 그죠? 조금이란 뜻이고 little은 거의 없는 이란 뜻이에요. She had a little doubt about that. 거기에 관해서 거의 의심이 없었다. quite a little, not a little는 그죠? 꽤 많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요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독해를 풀거나 아니면 논리라고 하는 내용을 연결할 때 역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일단 문법적인 개념은 어떤 few 계열은 무조건 뒤에 복수 명사 온다라는 거, little 계열은 무조건 셀 수 없는 명사가 온다라는 개념이고요. little과 a little은 종종 부사로 사용되어 형용사, 동사, 부사를 꾸미기도 해요. I'm a little tired, 조금 피곤해요. I sleep little, 거의 못 잤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연결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역시 수량 형용사에서 some, any입니다. 자, some은 여러분들 아까부터 많이 했죠. some은 긍정문, 그죠? 조금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의문문에서는 그죠? 어느 정도의 권유를 얘기하는 것. any는 부정문과 의문문에 쓰는 거고요. 네, 거의 그죠? 기본적으로 연결을 잡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입니다. 그죠? 자, doctor, 그 다음에 shepherd gave me some advice 이렇게. 자, some은 기본적으로 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다 쓸 수는 있지만 셀 수 있는 거에서는 복수를 쓰겠죠. 그죠? 자, Annie, she won't want any help.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holiday? 라고 얘기하죠. some은 의문문에서는 그죠? 권유를 나타낼 때 쓰는 거고요. any가 긍정문에 쓰면 어떤, 그죠? You can take any cities of the show, 그죠? 어떤 city라도 다 좋아 라는 의미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 점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일단 some과 any는 뒤에다 셀 수 있는 복수와 또는 셀 수 없는 명사를 다 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some은 긍정문, 일반적으로 any는 의문문과 부정문. 하지만 some을 의문문에 쓰게 되면 권유, 그리고 any를 그저 긍정문에 쓰면 어떤 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잡아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뒤쪽으로 가시면 이제 수량 형용사 each와 both가 있습니다. each와 both는요, 여러분들 each는 각각이라는 뜻이고 당연히 both는 그저 두 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all은 셋 이상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each의 각각 또는 every의 모든이라고 하는 이 i는 둘 다 형용사로 쓰일 때 뒤에 단수명사가 오게 돼 있습니다. 단수명사가. 그죠? 뒤에 단수명사가 오게 돼 있다는 사실이 있고요. 그래서 each student has two hands. 그죠? In their essay by Monday. 그죠? 월요일까지 그들의 에세이를 핸드인 제출해야 한다. I know every name. 그죠? 모든 이름은 이렇게. 그래서 항상 단수가 오고요. both와 several은 언제나 복수가 오겠죠. both women 복수고요. several pieces. 그죠? all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일단은 복수 단수를 다 쓸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셀 수 없는 것과
or students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not any라고 하는 건 no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there are not any, 그죠? 이거 자체는 그냥 there are no 이렇게. like most, 그죠? Thai dishes, 그죠? 대부분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당연히 셀 수 있다면 여러 개, 셀 수 없으면 그죠? 기본적으로 못 세는 것들 most에 다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지금 여러분 형용사니까 뒤쪽엔 명사의 수일치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each는 단수, every도 단수, both는 복수, several도 복수, all 그죠? 복수, not any는 no고, most는 단수, 아니 most는 복수, 셀 수 없는 거 다 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셔서, 그리고 no와 not은 같이 안 쓰죠, 여러분들. There isn't any, 그죠? Not any가 no였다라는 사실. all은 복수, 그죠? 이렇게 천천히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연결을 잘 하셔서 이 워크북을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이제 몇 가지 이제 기능인데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보세요. 명사 플러스 숫자 읽기라고 해서 명사 플러스 기수, 기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 2, 3, 4를 얘기하는 거고요. 서수는 그죠? 몇 번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lesson 12는요. lesson 12 또는 the 12th lesson 12과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12과라는 얘기고요. 얘는 12번째 과라는 얘기야. part 3는요. part 3 또는 the third part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자, World War II는요. the World War II라고 아니면 the Second World War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리처드 3세도 이거죠. 리처드는 third, 그리고 리처드는 the third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름 더 서술로만 표현한다고 하네요. 인물을 나타낼 때는. 그래서 리처드 3세는 the 리처드 third가 아니라 리처드 the third 이렇게. 아시겠죠? the 12th lesson, the third part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분수는요, 여러분들 분자를 먼저 읽고요. 네, 분모를 읽으세요. 네, 그리고 분자는 1, 2, 3, 4로 분모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읽고요. 이때 서수 더는 생략을 해서 읽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분자가 그리고 2 이상이면은요. 분모에 s를 붙인다. 네,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자, 무슨 얘기냐면 2분의 1은요. 그죠? a half 또는 1 half이라고 읽고요. 4분의 3은 3/4, 그죠? 3/4라고 읽어요. s가 붙은 이유는 분자가 2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a quarter, 1/4, 1/4. 그 다음에 얘는요, 여러분들, 그죠? 2/5 이렇게 쓴다고요. 그래서 분자는 뭐로요, 여러분들? 1, 2, 3, 4를 분모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때 분자가 2 이상이면 분모에 s 갖다 붙인다라는 것. 자, 대분수죠, 그죠, 여러분들? 자, 5 and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5th 이렇게, 그죠? 아니, eighth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읽으실 때 분자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분모를 읽는데 위에서 아래로 읽습니다. 분자는 기수로 1, 2, 3, 4로 분모는 몇 번째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분자가 2 이상일 때는 s를 갖다 붙인다라는 사실. 네, 그거 한번 유념해서 읽어보죠. 자, 액트 2는 여러분들 그죠? 액트 2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고 더 세컨드 액트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죠? 챕터 3, 챕터 3라고 이렇게 읽고요. 아니면 the third chapter, lesson 4, the fourth lesson, World War I, the first World War. 그죠? 알렉산더는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요? 알렉산더 더 쓰시고 third 이렇게 읽으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도 기억을 하세요. 이건 어떻게 읽어요, 여러분들? 순서대로 분자부터 3, 그 다음에 이렇게 fifths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는 2 and 5, 그 다음 어떻게 쓰면 여러분들 ninth라고 하시면 되겠죠. 분자가 2 이상이니까 역시 s. 얘는 여러분들 그냥 2 쓰시고 어떻게 쓰면 돼요, 그죠? seventh에 s 갖다 붙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5 이렇게 쓰시고 여기다가도 여러분들 어떻게 쓰라고요? ninth 이렇게 6 and 2, 그 다음에 어떻게 쓰면 돼요, 그죠? thirds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자가 2 이상이면 그죠? 분모에다가 s를 갖다 씁니다. 라는 거. 자, 이제 여러분들 배수입니다. 배수. 배수는 몇 번째, 몇 번째, 몇 번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뭐 세 번째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twice고요. 세 번째부터는 그냥 숫자에다가 times를 붙이면 돼요. once는 한 번이고요. many times 있죠. 이때 times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time에다가 복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횟수, 그죠? times 이렇게 times. 그래서 횟수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몇 번째 몇 번째를 나타내는 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나타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건 뭐 여러분들 뭐 세 번, three times, 그죠? two times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네, 뭐 한 달에 두 번 영화 보러 간다를 굳이 세 단어로 쓰려면 그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twice a month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네, 조금 많아요. 내용이 많네요. 자, 주의해야 할 표현. 숫자 플러스 단위명사 플러스 형용사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 years old. 그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 이 아이가 명사예요. 명사. 그래서 12니까 당연히 2 이상이니까 당연히 복수겠죠. 그죠? 여기다가 s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건데 자, 보세요. 하이픈이라고 하는 게 연결이 되면 하이픈은 기본적으로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형용사에는 절대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이픈에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하이픈끼리 연결되는 건 형용사. 그래서 형용사에는 절대로 복수 표시를 하지 말자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하이픈으로 연결되면 그죠? 20story에서 결국 요게 형용사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럼 절대로 이렇게 s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하이픈을 갖다 붙이면 역시 s를 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만 조금 기억을 좀 하시는데 우리 6foot tall하고 6feet tall에서 복수 형태가 나타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그죠? foot의 복수가 feet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네,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주시면 형용사 파트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부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사도 역시 할 말이 좀 많네요. 네. 자, 일단 여러분들 부사는 그죠? 명사 빼고 다 수식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요. 그죠? 그래서 명사의 기능 정리하고 네, 부사의 기능을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브릭스 1에서 배운 것처럼 자, 그죠? 부사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미지만 명사는 수식하지 않습니다. The fish moves in his fin. fin은 여러분 지느러미, quickly, 그죠? quick이라고 하는 형용사의 ly, 부사입니다. I'm really happy, 그죠? 형용사를 수식하는 건 부사예요. 형용사는 형용사 수식 못해요. Racing car, run very fast, 그죠? 역시 부사고요. 나 컴마 찍혔다면 부사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문장 전체 수식한다고 보시고요. 자, 부사의 종류는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이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장소랑 시간은 부사고요. 방법이나 방식 부사고요. 빈도, 횟수 다 부사고요. 정도, 강조 다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가지고 이게 부사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장을 보면서 이것들이 부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가 부사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Anyway, 그죠? 어쨌건 부사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그죠? 기본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형용사와 부사가 형태가 같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럼 얘는 그죠? 기본적으로 문장을 통해서 구분을 해야겠죠? 일단 late 형용사 부사가 같습니다. hard 형용사 부사가 같고요. early 형용사 부사가 같고요.
fast 형용사 부사가 같고요. high 형용사 부사가 같아요. long 형용사 부사가 같고요. enough 형용사 부사가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어떻게 알아보냐면 당연히 문장을 봐야죠, 여러분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아이, 그죠? 서술형 용법, 뭐 여러 가지 있었죠. The school bus was late, 그죠? 비동사 D는 형용사 자리입니다, 그죠? I have to work late all this week. 시간 부사죠. 그럼 얘도 당연히 뭐겠어요, 여러분들? 부사겠죠. 늦게까지. 이런 식으로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까지 기억을 연결을 해 주셔서 이게 형용사인지 이게 부사인지는 알아보아야 돼요, 여러분들. 적어도. 그래서 그렇게 연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한 번씩 쭉 읽어보죠, 여러분들. 나왔으니까. 자, my father wasn't a hard worker에서 어가 있고 이 자리는 형용사 자리죠, 그죠? He worked for hard. 이거 부사죠, 여러분들. 전면구니까. 그럼 얘도 당연히 부사겠죠, 그죠? 이렇게. The flower blossoms in early spring. 그죠? 여기가 얘 수식하고 있죠, spring. 그죠? 얘는 형용사겠고. I got the concert hall 2 hours early. 그죠? 2시간 전에 부사입니다. How fast is the KTX에서 KTX는 fast가 형용사죠. 비동사니까 형용사. The stream flow가 여러분들 동사고요. 전면구인 걸 봐서는 얘는 부사밖에 안 되겠죠. 왜? 명사 수식할 게 없잖아. You can surf the internet at high speed. 그죠? 빠른 스피드. The kite is rising high. 그죠? Into sky.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부사.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형용사와 부사가 같다라는 것. 자, 이제 뒤쪽으로 보시면 이제 여기 있어요. 자, late가 일단은 형용사 부사가 같죠. 근데요, lately라고 하는 부사가 있어요. 근데 lately는 최근에라고 하는 recently예요. Some of the guests, 그죠? 일부 손님들은 are likely to stay late. 늦게까지, 이때는 부사예요. 늦게까지 머무를 건데요. So, 그래서 we need more food. 우리는 더 많은 음식이 필요하죠. The weather has been so hot lately. 이때 lately는 여러분들 최근에란 뜻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hard가 형용사 부사가 같지만 hardly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hardly는 거의 뭐하지 않게라고 하는 뜻이에요. I studied hard all day. 난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했지만 I could hardly believe.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hardly는 빈도부사라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브릭스 1에서 배웠던 비조디 일앞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비동사 조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써야 되는 빈도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high는 형용사와 부사가 같지만 highly는 very의 뜻이에요. The balloons are flying high. 이때는 부사죠. 왜? 뒤에가 전면구고 앞에가 동사 형태니까 명사가 없잖아요, 그죠? He is highly respected as a religious leader. 종교 지도자로서 매우 그죠 높게 존경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highly라고 쓰고요. near 가까이고 nearly는 거의 뭐하지 않게 거의라고 하는 뜻이죠. The library is near the city hall. 도서관 그죠 근처에 시청 근처에 있는데요. The lamp is nearly 3 years old. 거의 300년이나 된 거라고 본 거네요, 그죠? 그래서 lately는 그죠 부사긴 한데 늦다라는 뜻이 없고요. recently고요. hardly도 부사긴 하지만 그죠 열심히라는 뜻은 없습니다. 거의 뭐하지 않게. highly도 역시 부사지만 그죠 높게라는 뜻이 없어요. very의 뜻이고요. nearly도 거의라고 하는 뜻이라서 가까이라고 하는 뜻이 없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서 머릿속에 잘 넣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315페이지로 갑니다. 네, 315페이지로 가죠. 자, 315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들 빈도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빈도부사는 말 그대로 빈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never 결코 뭐하지 않는, rarely, hardly, seldom은 거의 뭐하지 않게, sometimes 가끔, often 자주, always 그죠 항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얘를 갖고 있는 문법상의 특징은 아까 쌤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죠, 여러분들?
자, 비동사와 기본적으로 조동사는 이 빈도부사가 이렇게 뒤에 옵니다. 빈도부사가 여기 뒤에 오고요. 조동사라면 뒤에 동사 원형이 이렇게 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일반 동사라면 일반 동사는 일반 동사 앞쪽에 빈도부사가 위치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빈도부사. 그래서 각각의 빈도부사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빈도부사는 일단은 단어를 외우시고 그리고 반드시 위치까지 판단하시는 게 우리 문법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always는 항상이니까 일반 동사 앞에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comes라고 하는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하고 있고 부사 표시. 종종도 역시 일반 동사 앞에 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비조디 일합에서 여러분들 그때 has는 조동사예요. 완료 시제를 나타내는 has는 조동사로 본다면 조동사 뒷자기에 온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앞에 온 거고요. 조동사 뒤에 온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비조디 일합 이렇게 외워봅니다. 따라합니다. 크게 시작. 비조디 일합, 비조디 일합. 자, 빈도부사는 비동사, 조동사, 그 다음에 have 플러스 pp의 have도 조동사 계열이에요, 여러분들. 뒤에 오시고요. 그리고 일반 동사는 앞에. 자, seldom, rarely, hardly는요, 그죠? 기본적으로 부정어구이기 때문에 이중 부정 금지 대상이에요. 이렇게 not을 같이 쓰지 않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쌤이 감사할 건 없죠, 그죠? 여러분들이 감사해야지.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는데, 그지?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겠죠? 비동사 뒤에 일반 동사. 자, 이제 여러분들 so do I, 그죠? neither do I라고 하는 형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I'm very pleased. 그죠? 나 되게 기뻐. 그러면 역시 나도 기뻐 라고 할 때 so am I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도 그래, 이렇게. 원래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I am, 원래는 to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요. 실제 이 to가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so로 이렇게 바뀌고요. 이렇게 주어 동사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걸 나중에 우리가 도치 구문이라고 하는 한 형태로 배우실 거야. 아시겠죠? She was not happy with the work. 그죠? 그 일로 즐겁지 않아. Neither wasn't Tiffany인데요. 원래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Tiffany 그 다음에 wasn't, 그죠? 그 다음에 either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not either이라고 하는 아이는 앞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neither이 되고요. 그럼 역시 주어 동사가 바뀌어서 was, 그죠? she, Tiffany 이렇게 쓰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나도 그래, 나도 안 그래 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의미적인 개념 때문에 이렇게 도치가 됐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주어 동사가 바뀌었다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 she likes dancing, so does Mike. 그죠? 그럼 원래 문장은 뭐였을까? 그죠? Mike, 그죠? 어떻게 여러분 쓰면 될까요? 그죠? 그 다음에 likes, 그 다음에 dancing, to 이렇게 있었겠죠, 그죠? to를 앞으로 빼면 so 이렇게. 도치 일반 동사니까 does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Mike를 이렇게 빼고 뒤에 거를 동시에 이렇게 생략, 그죠? like dancing 이걸 없애면 so does Mike 이렇게 되겠죠. I didn't hear the news, 그죠? 그러면 나도 듣지 않았어, 그죠? I didn't hear the news to, either 이렇게 쓰겠죠, 그죠? 그러면 not either를 neither로 빼서, 그죠? did I 이렇게 바꾼 거예요, 조동사로. 자, 그 다음에 Maggie can speak in English, 그러면 so can her sister, 그죠? 이렇게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 either can I.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여기 나오죠, 그죠? to는 긍정문에 대한 개념이고 either은 부정문에 대한 동의라서 이 아이가 앞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된다라는 내용을 한 번 더 궁극적으로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나도 그래라고 하면 so, 그 다음에 같은 동사 쓰시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면 조동사 does, do, did로 쓰시면 돼요. 그죠? neither 쓰면 되고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문장을 완성하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형태 일단 달아오고 있는데요.
자, 타동사 플러스 부사라고 하는 아이를 우리는 적어볼까요, 여러분들? 이어동사라고. 네, 이어동사. 얘를 이어동사라고 합니다. 이어동사. 즉 여기 있는 요 아이가 다 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다 부사예요, 부사. 아시겠죠? 근데 부사라는 아이가 돼서 앞에 있는 동사랑 의미가 연결이 돼서 독특한 의미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turn on, turn off는 스위치를 켜다 끄다. taken off는 옷을, 모자 등을 벗다. put on은 입다. try on은 시험 삼아 해보다, 옷을 입다. see off는 배웅하다. turn down은 소리나 온도를 줄이다. give up 포기하다. pick up 집어들다, 차례로 데려러 가다. put off는 연기하다, 미루다. thrown away 내버리다. 자, 여러분들 뭐 해야 돼 이거? 그죠? 일단 어휘를 암기해야겠죠, 그죠? 표현을 모르는 단어는 무조건 외워야죠, 여러분들. 근데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실제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요 아이가 부사예요. 전치사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시겠죠? 그래서 put on the gown에서 이제 우리가 이어 동사라면 이 put 다음에 on 안에 그죠? 이렇게 목적어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대명사일 경우는요, 반드시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이어 동사 가운데 넣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어 동사 이렇게 가운데 put enough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 주셔야 맞고, 이런 식으로는 틀려요. 이렇게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look for이라고 하는 아이는요, 우리가 look at, listen to, talk about, depend on, agree 있잖아요, 그죠? 이 아이는 부사 형태가 아니고요. 이 아이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실제 이때는 뭐 전치사냐 그죠 부사냐 상관없이 대명사들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셔야지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자동사 계열에다가 전치사가 붙은 거예요, 여러분들. 위에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타동사 뒤에 부사고요, 얘는 자동사 뒤에 전치사라서 언제나 목적어 자리는 전치사 뒷자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조금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연결하시고요. 이제 의문부사 마지막 갑니다. 의문부사는 여러분들 그죠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왜, 어떻게, 얼마나 멀리, 얼마나 많이, 얼마나 그죠 나이가 많은데, 얼마나 자주, 이런 의미예요. When does this train leave?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셔야겠죠. The train leaves in 10 minutes. 10분 안에 출발해요. Where did you find the key? 이 키 어디서 찾았니? I found it under the desk에서 찾았죠. Why were you late for 그저 school? 너 학교 왜 늦었어? Because I missed the bus 했지요. How is your sister? 그죠? 누나 어떻게 지내요? She's doing nicely. 잘 지내죠. How far? 거리. How long? 그죠? 기본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기간. How much? 그죠? 보통 가격. How many? 그죠? 기본적으로 많이, 수를 물어보는 거겠죠. How old는 여러분들 나이 물어보는 거고요. How often은 얼마나 자주, 그 다음에 how tall은 얼마나 키가 크니 라고 하는 형태에서 의문사라고 하시고, 시험 문제는 거기에 해당되는 그죠 답을 연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쭉 연결을 해주셔서 마지막 우리 워크북도 정리를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형용사와 부사 파트가 정리가 됐습니다. 일단 형용사와 부사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단어로서의 기능을 잡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문장 내에서의 이 자리가 형용사 자리다, 부사 자리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노트 정리 여러분들 꼼꼼하게 잘 하시고요. 여러분 이 노트는 여러분의 재산이 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뭐 설마 그러겠어 라고 하겠지만 이 노트를 잘 꾸며놓으면 여러분들 고3까지 아니면 어른이 돼서도까지 이 노트를 가지고 정리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일단은 노트에 나와 있는 개념을 먼저 철저하게 암기합니다, 여러분들. 노트 개념 암기 없이는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문제가 안 풀리고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우리 12과 형용사 부사 파트 노트 정리 잘 하시고 일단 거기 나와 있는 거 싹 다 암기를 해주셔야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 과제 다 하시고 테스트가 통과되시는 분들은 이제 쌤하고 드디어 13과
비교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바로 여러분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